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아침이 밝았네요. 스마트폰 알림창에 뜬 입금 내역을 보며 잠시나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번 달엔 진짜 저축도 하고 멋진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하고 다짐하죠. 하지만 이 행복,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불과 3일 뒤, 카드값과 각종 공과금이 퍼가요를 외치며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통장은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부는 텅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옥철을 견디며 출근합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며 피 같은 시간을 돈과 맞바꿨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혹시 내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유별나게 사치를 부리는 걸까? 자책감마저 밀려옵니다. 친구들의 SNS를 보면 다들 좋은 곳에 놀러가고 오마카세도 먹으면서 저축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를 적은 소득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월급이 오르면 좋겠지만 과연 소득이 2배로 늘어난다고 저축도 2배로 늘어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소비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거든요. 이를 경제학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취업을 하면서 시작된 작은 보상들이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피곤하니까 타는 택시,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키는 야식,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이름의 소비들이죠. 이런 소비를 단순히 의지 부족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뇌의 장난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불쾌감을 없애줄 빠르고 강력한 보상을 찾게 되죠. 그게 바로 쇼핑 결제 버튼을 누를 때 분비되는 도파민입니다. 돈을 쓰는 순간 느껴지는 그 짜릿한 쾌감이 잠시나마 우리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니까요. 이른바 홧김 비용, 시발 비용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제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수명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택배 박스를 뜯는 순간의 기쁨은 하루를 넘기기 어렵죠. 다음 날 아침 결제 문자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 쾌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큰 후회와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썼는데 돈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맙니다. 이 무서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제 지인 중에 입사 동기로 만나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한 친구는 여전히 마이너스 콩장에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 친구는 벌써 5천만 원이라는 묵직한 시드머니를 모았습니다. 시드머니를 모은 친구가 매일 굶어가며 구두쇠처럼 살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가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돈을 다루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나 저축을 결심할 때 자신의 굳은 의지력을 믿습니다. 무조건 안 쓰고 무조건 참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의지력을 배터리 같은 소모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억지로 웃고 참기 힘든 업무를 견디느라 의지력 배터리를 다 써버리고 퇴근한 당신에게 남은 인내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치킨 배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에 기대야 합니다. 의지력이 없어도 돈이 알아서 모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고전적인 시스템,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이게 왜 수십 년 동안 부자들의 첫 번째 법칙으로 불리는지 그 이면의 심리적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통장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으면 우리 뇌는 내가 아주 돈이 많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 쓰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죠. 용도를 명확히 분리하는 순간 우리 뇌는 돈의 한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내가 매달 쓸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비와 저축액을 먼저 자동이체로 쫙 빼버리고
딱 한 달치 용돈과 생활비만 소비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오직 이 소비통장에만 연결해두세요. 카드를 긁을 때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잔고가 0원이 되면 더 이상 결제가 안 됩니다. 가계부를 쓰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곧 가계부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오늘 당장 버리세요. 세상에 쓰고 남는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저축 후소비의 법칙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월급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돈이 저축 통장으로 사라지게 만드세요. 우리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처음 몇 달은 쪼들리고 힘들겠지만 금세 그 남은 돈의 규모에 맞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통장 쪼개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바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갑자기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거나 병원에 가야 하거나 친한 친구의 경조사가 겹치는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무조건 생깁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잘 모아두던 적금을 깨거나 다시 신용카드의 할부 늪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한번 무너진 공든탑은 다시 쌓기 너무 힘들죠. 비상금은 단순한 여윳돈이 여러분의 저축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금은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내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권장합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최소 3개월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자금인 셈이죠. 이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이 아니라 언제든 원금 손실 없이 바로 뺐을 수 있는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에 넣어두세요. 이자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필요할 때 즉시 날치켜줄 수 있는 유동성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비상금 모으기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선저축을 하고 쓸 돈을 통제하며 비상금이라는 든든한 백을 만들어두면 우리의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심리적 평안함이죠. 출근길 지옥철도 상사의 불합리한 잔소리도 예전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장에 나를 지켜줄 돈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언제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선택권과 통제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참기의 연속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즐거운 게임이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 소비통장 잔고를 0원에 맞추지 못하고 초과 지출을 했다고 해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굳어진 소비 회로를 리셋하는 중대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저축 통장에 직접 입금해 보세요. 그리고 늘어난 잔고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소비에서 얻던 쾌락이 통제와 저축에서 얻는 성취감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푼돈 모아봤자 티도 안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 관리의 본질은 액수가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100만 원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1억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통장 쪼개기와 예산 관리는 훗날 거대한 자산을 굴리기 위한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나는 월급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에 이름을 붙여주고 일할 곳을 지정해주는 훌륭한 재무관리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분명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서 참기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한정판 스니커즈나 신형 전자기기 말이죠. 그럴 때는 딱 3일만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결제를 미뤄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연된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충동을 3일만 식히고 나면 놀랍게도 그 물건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순간적 욕망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돌아옵니다. 이것 하나만 실천해도 불필요한 소비의 절반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주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쇼핑의 말림이 울리고 틈만 나면 배달 앱을 열어보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굳은 결심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자주 쓰는 쇼핑 앱의 알림을 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재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세요.
서로의 지출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자가 습관을 지배합니다. 2030년 시절의 돈 관리는 단순히 통장에 숫자를 쌓아 올려 부자가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상사에게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사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나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사는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시간이고 자유입니다. 통장을 리셋하고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남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설계하는 주도적인 인생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오직 실행뿐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은행 앱을 열고 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소비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5분의 행동이 10년 뒤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가치로 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여러분만의 통장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